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국힘은 추경호의 구속이 기각될 경우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 반격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짜는데 그들의 바람대로 추경호는 기각되었고 장동혁은 기다렸다는 듯 12.3 내란 이래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에 연속적 비극을 낳았고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다.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 자, 이에 질세라 법사위에서 나경원은 다음과 같이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호지심 좀 가지십시오. 오늘 영장 공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1년 내내 내란몰이했는데 영장 공개할 자격 없어요. 나경원 의원. 부끄러운지 아세요? 나경원 의원이 뭐가 모범됐다고 위원님들을 공개를 하십니까? 하시고 잠시 피하십시오. 부끄러움을 가지십시오.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민주당. 자, 국민들은 우리 나경원 의원님이 참 염치가 없으시고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내란몰이 그만하십시오. 자, 과기부 차관 질문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나 시간 더 주십시오. 시간 더 주십시오. 자,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내란몰이를 그렇게 해도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자, 과기부 차관 내 시간 정지시켜주세요. 시간 정지시켜주세요. 발언할 수가 없어요. 시간 1분 더 주십시오. 제가 발언할 수 없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끼어든 게 1분 30초고 제가 질문을 못했으니까 시간 더 주십시오. 추미애 위원장, 자, 박균택 의원 제지시켜 주십시오. 박균택 의원 제지시켜 주십시오. 시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박균택 의원 그만 좀 하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자, 과기부 차관 뭘 했습니까? SK 자, 나경원 의원께서는 발언권을 안 준다라고 번번이 주장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신상 발언 기회를 가장 많이 부여받은 분이 나경원 의원입니다. 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초기에는 여러 차례 기회를 드렸습니다. 초선은 가만히 있어 발언이 문제됐을 때도 오전에 사과 기회를 충분히 드렸는데 민주당이 내란 방조 세력이라고 선동하느라 자리에 없으셨는데요. 그럼에도 또다시 오후에 신상 발언 기회를 드렸어요. 그런데 끝내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른바 빠로 재판이라고 하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관련해서도 신상 발언 요청 기회를 제가 드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장인 배우자와 관련해서 이해 충돌 문제로 불출석으로도 정리될 사안이었으나 신상 발언을 꼭 하시겠다고 해서 그때도 기회를 드렸습니다. 과거 나경원 의원님의 대법원장 탄핵 발언이 쟁점이 됐을 때도 신상 발언을 요청하셨었고 이어 자녀 수사 문제에 대해서도 신상 발언을 요청하셨는데 과거 검찰 수사 기소 풀이에 찬성한 것이 밝혀지자 또다시 신상 발언을 요청했었습니다. 매 회의 때마다 나 의원님은 별도 신상 발언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나 의원 마음대로 회의입니까? 이 법사위가 균형과 공정은 모두에게 동일해야 하는데 다른 의원님이 발언할 때는 계속 시끄럽게 하고 선동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본인이 도발적인 발언을 하고 할 때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를 지적하면 발언을 방해받았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리고 이왕 신상 발언을 계속 요구하신다면은 12.3 계엄 당일 윤석열과 어떤 통화를 했었는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상 발언으로 밝혀주시길 바라고요. 이미 나경원 의원께는 많은 기회를 드려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상임위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봤자 추미애 손바닥이지만 이 얼마나 안드로메이다로 보내버린 정신줄입니까? 조희대 사법부의 뒷배로 자신감 충만하겠으나 조희대 사법부와 함께 스스로 내란 정당임을 입증한 것을 넘어 아예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이 아닙니까? 장동혁 국힘의 이러한 행태와 조희대 사법부의 깽판이 얼마나 가소로운지를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입니다.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 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추경호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혐의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하여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정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합니다. 끝나지 않는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 공소시효는 없다며 나치 전범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했습니다. 불과 3년 전 2022년 101세 나치 부역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독일 법원이 과거 청산에는 공소시효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나치 전범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만약에 감기 같은 아주 사소한 질병을 막 1년씩 치료하고 이러면 그건 무능한 거겠죠. 고통이 너무 크겠죠. 그러나 정말 이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이다. 암을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법과 질서 위에 군인의 폭력으로 나라를 지배하고자 시도했고 실제로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나라의 근본에 관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2월 3일 밤에 이 수없이 많은 우연들이 겹쳐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계엄 수계에 퇴진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냈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 그 우연스러워 보이던 단 한 가지만 뒤틀어졌더라도 계엄이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혹여 국회로 향하는 헬기를 조기에 상공 진입을 허용했다면 결과는 바뀌었겠죠. 파견된 계엄군 중에 누구 단 한 사람이라도 개머리판이라도 휘둘렀다면 실탄이라도 지급했다면 이 단 한 가지들의 우연히 비껴나가기만 했어도 결국은 대한민국은 지옥으로 떨어졌겠죠. 이걸 우리 국민들의 치열한 힘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막아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는 이런 위험을 우리 스스로 또는 우리 후대들에게 겪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길고 조금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가담자들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통합해야 됩니다. 그러나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미봉해놓고 해결된 것 같으면 다음에 또 재발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조금만 더 도와주시고 조금만 더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통합을 자꾸 악용해가지고 우리의 악행을 밤은 용납해줘야 되지 않냐. 일단 벌어진 일인데 다 덮고 가야지. 앞으로 우리가 뒤에서 하는 거는 그때 가서 또 따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통합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봉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로운 통합이란 봉합 아닌 통합을 말하는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공통의 지향점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함께 가자. 그런 뜻입니다. 이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진압 중이다. 그래서 좀 다르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끝나느냐? 끝날 때까지 끝내야죠. 그러나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뭐 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독립기구인 특검 또는 뭐 공수처 또는 국회 이쪽 역할이 현재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수사기관을 구체적으로 지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객관적으로도 쉽지 않은 거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 그리고 엄중하게 명징하게 정리되고 끝나기를 바랍니다. 내란 발생 1주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빛의 혁명이 시작된 1주년이기도 합니다. 다 우리 국민들의 정말 성숙한 민주 역량, 시민의식 그리고 집단지성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친위 쿠데타가 가능한가? 설마 저게 남한이 아니라 북한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역시 대한민국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가 2번 놀랐는데 우리가 3번째의 놀라움을 보여줘야죠.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